정부는 오는 2025년부터 자율형 사립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합니다. 도내에서는 양구 강원외고와 횡성 민족사관고가 2025년 일반고로 바뀌고 원주 강원과학고는 유지됩니다. 겨울철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일부 차량 운전자들이 다다른 타이어를 끼고 고속도로를 주행하고 있어 경찰이 사고 예방을 위해 불량 타이어 지도 단속에 나섰습니다. 생태계 교란 중인 외래식물 가시박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2차 피해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춘천 문화방송이 집중 보도한 춘천 노숙인 시설에 대해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점과 앞으로의 대책을 분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2025년부터 자율형 사립고와 외국어고, 국제고가 모두 사라지고 일반고로 일제히 전환됩니다. 유은희 교육부 장관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지침대로라면 도내에서는 양구 강원외고와 횡성 민족사관고가 2025년 일반고로 전환되고 원주 강원과학고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조국 사태 이후 고교 교육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차원의 결정이지만 엘리트 교육의 필요성을 간과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겨울이 시작된다는 절기상 입동인데요. 산간 지역은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온이 낮아지면 빙판길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데 경찰이 고속도로에서 사고 예방을 위해 불량 타이어 지도 단속에 나섰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갑작스런 첫눈이 내린 지난해 11월 24일 경사진 고속도로를 내려오던 25톤 화물차가 미끄러지는 듯 싶더니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 다시 방향을 바꿔 도로 아래로 추락합니다. 다행히 운전자가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사고가 난 차량의 타이어 사진입니다. 당시 대설주의보까지 내려졌지만 스노우 타이어나 체인 등 월동 장구를 갖추지 못해 사고가 났습니다. 겨울철에 타이어 점검 없이 길을 나섰다가는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경찰도 불량 타이어 단속에 나섰는데요.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휴게소에서 경찰에 적발된 한 승용차. 타이어 상태를 살펴보니 바깥쪽 홈이 다 닳아 없어졌습니다. 이 정도 다니다가 이건 거의 100% 사고 날 수밖에 없는데 무시 그죠? 상담하고 심하잖아요, 그죠? 고속도로에서 적발된 또 다른 화물차. 무게가 실리는 뒷바퀴 타이어가 한눈에 봐도 모두 닳았습니다. 적발된 화물차 기사들은 타이어가 비싸 교체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화물차 경기가 워낙 없어가지고 일을 못했어요. 아주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이게 타이어가 32만 원이나 하나. 예. 전문가들은 타이어 홈의 깊이가 1.6mm 이상 돼야 하고 눈길과 빙판길에서는 감속 운행을 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100원짜리 동전을 이용해서 홈에 넣었을 때 감투가 보이면 교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겨울철에는 스노우 타이어를 장착하시는 게. 최근 3년간 강원 지역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41명 가운데 절반이 겨울철에 집중됐습니다. 경찰은 이달 말까지 타이어 불량 차량을 집중 단속해 사고 예방에 나설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생태계 교란 중인 외래식물 가시박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천변 나무를 고사시키는 것은 물론 도로를 넘어 인근 야산까지 번지고 있는데요. 제거 작업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앞으로 더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조성식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가을을 맞은 하천변, 풀들이 누런 빛을 띄어야 하는데 온통 푸른 넝쿨로 뒤덮여 있습니다. 생태계 교란종으로 알려진 외래식물 가시박입니다. 작은 나무들은 덩굴에 완전히 파묻혔고 가시박 때문에 아예 휘어진 나무도 눈에 띕니다. 4~5m 높이의 나무는 거뜬히 오르고 도로를 넘어 인근 야산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광합성을 1차적으로 못하게 해서 식물체를 말라 죽이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 가시박에서 나오는 독성물질들로 인해서 아래쪽에 있는 풀이나 나무들을 모두 죽여버리게 됩니다. 가시박은 보통 7월에서 10월까지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 전에 제거 작업이 이루어져야 했는데 이미 시기를 놓친 상황입니다. 줄기 마디마다 포자가 담긴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어 무작정 뽑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가시 같은 털들을 갖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동물체에 붙어서 계속적으로 멀리까지 이동을 하는 한 해살이라고 하지만 넝쿨은 그대로 남아 피해가 이어지고 왕성한 번식력으로 하천을 빠르게 점령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자체가 국비와 도비를 받아 매년 제거 작업에 나서고 있지만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극히 일부만 제거하는 데 그쳐 확산을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저희가 이제 한정된 예산 가지고 매년 하다 보니까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죠. 그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텐데. 정부와 지자체가 대책 마련에 소홀한 사이 외래식물이 무서운 속도로 퍼지면서 이제는 하천 주변에 그치지 않고 생태계 전반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영월군 의회가 윤길로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군의회 의장 자리가 공석이 된 사상 초유의 사태에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월군의회 윤길로 의장이 사실상 의장직을 잃게 됐습니다. 영월군의회는 윤 의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전체 의원 7명 가운데 회의에 참석한 4명 전원이 찬성해 가결시켰습니다. 불신임 사유는 청산의 흡연과 의장 가족에 대한 인사청탁, 부적절한 업무 추진비 사용 등 6가지입니다. 특히 일부 군의원들의 간담회가 부적절했다는 의혹을 윤 의장이 언론에 흘렸다는 소문이 기폭제가 됐습니다. 김영란법으로 참석한 동료 의원들의 위상과 직위를 훼손시키려 한 행위며 심한 경우 의원직을 상실까지 갈 수 있는 윤 의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불신임안에 대한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의원들이 불신임 사유로 제시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간담회와 관련된 소문도 본인은 모르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진위 여부를 떠나 영월군 의회는 당분간 의장이 없는 파행 운영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주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잘못에 대한 대가를 마땅히 치러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의원들 간의 감정 싸움이 지역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사소한 건 가지고 이런 부끄러운 행동을 하는 데 대해서 하나의 국민으로서 참 안타깝고 의장 불신임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앞으로 어떤 파장을 일으키게 될지 지역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춘천문화방송은 춘천 노숙인 요양시설에서 벌어진 불법과 인권 침해에 대해 집중 보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번 사태에 대한 정리와 함께 원인과 대책은 무엇인지 전해드립니다. 먼저 이재규 기자입니다. 춘천 노숙인 요양시설에서는 사슴 농장이 무허가로 운영됐습니다. 시설 측은 사슴을 불법 도축했고 중탕으로 가공해 판매까지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숙인들이 동원된 정황이 보도되자 국가인권위원회 등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인권위 전수조사를 통해 드러난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시설 측은 정신병원에 입원된 노숙인들 모두 스스로 입원을 원했다고 밝혔지만 조사 결과 약물에 취해 정신병원으로 옮겨지거나 퇴원을 원한 노숙인의 퇴원 결정을 시설에서 취소한 사례가 드러났습니다. 또 조리실 바닥에 떨어진 음식물이 노숙인들에게 제공되는가 하면 발등에 난 종양을 7년 동안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노숙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춘천시는 이런 내용을 공익 제보받고도 인권 침해 사실이 없다고 묵살했습니다. 게다가 사태 수습을 위해 호소문 작성을 시설 측에 조언했고 실제 언론 보도와 제보가 거짓이라는 호소문이 배포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까지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나자 그제서야 춘천시는 시민과 시설 입소자들에게 사과한다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이번에는 노숙인 시설 문제를 취재한 기자와 함께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백승호 기자,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힘든 상황인 것 같은데 시설 측은 어떤 입장인가요? 네, 지난 3월부터 몇 차례 시설을 찾았는데 시설 측은 최근까지도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노숙인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많이 노력했는데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됐다는 겁니다. 사실 자활 프로그램 운영 등 시설 측이 노력한 일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시설을 한 종교단체가 30년 넘게 운영을 맡아왔습니다. 소위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일들이 개선되지 않았던 겁니다.
사회적으로 인권의식이 많이 높아졌는데 시설 측이 그만큼 따라가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도 감독 권한이 있는 춘천시가 제대로 일을 했었어야 했는데 앞서 보신 것처럼 엉망이었습니다. 취재를 하면서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춘천시에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아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네, 이 시설이 노숙인 요양시설인데 입소자 대부분이 정신과 지적 장애 등이 있는 장애인들입니다. 장애인들을 노숙인 시설에 수용한 것 자체가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전문가 인터뷰 들어보시죠. 바로 그 기능적 분화가 잘못됐고 소위 말해서 그 시설에서 장애인이나 그 노인이 그 시설에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뭐냐면 그 입소 절차가 잘못된 거죠. 그 자체가 인권 침해가 되는 것이 핵심의 문제다. 네, 그리고 노숙인 요양시설의 인력 기준이 다른 복지시설보다 적습니다. 춘천시설 같은 경우에는 80여 명이 넘는 입소자들을 10명 안팎의 시설 직원들이 돌봤는데요. 돌봄 인력이 더 늘어야만 인권 침해와 같은 일들을 막을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또 노숙인 복지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인터뷰 들어보시죠. 이 시설 같은 경우에도 10년, 20년, 길게는 30년까지 생활하고 계신 분들이 다수 있었는데요. 이런 분들이 지역사회에 나오셔서 같이 사회 공동체에서 같이 사시면서 필요한 서비스들을 제공받으실 수 있도록 정책 자체의 패러다임이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춘천 노숙인 시설 문제의 원인과 대책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백승호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오늘 내년부터 도내 모든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30만 원 범위에서 교복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시장군수협의회가 시군 분담률 15%의 입장을 거듭 밝히며 도교육청과 합의점에 이르지 못하자 강원도교육청은 도교육청 분담률을 65%로 5%포인트 올리고 도 20%, 시군 15%로 예산을 분담해 내년부터 교복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 18개 시군의 중고등학교 신입생 2만 6천여 명이 1인당 30만 원 범위에서 교복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강원도의회 제286회 정례회가 오늘 개회식을 시작으로 37일간의 회기에 들어갔습니다. 강원도의회는 오늘 오후 개회식과 1차 본회의를 열어 내일부터 21일까지 14일간 진행되는 강원도청, 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11월 25일부터 시작되는 상임위원회별 예산심사 일정 등을 확정했습니다. 이어 홍천의 신도현 의원이 WTO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강원도 대책을 촉구하는 등 5명의 도의원이 나와 지역 현안에 대한 5분 자유 발언에 나섰습니다. 철원과 경기 파주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 2개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어제 오전 철원 원남면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에서 돼지열병 바이러스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철원 멧돼지 폐사체로부터 검출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는 8건으로 늘었습니다. 강원도는 멧돼지 남하를 막기 위해 군부대와 함께 포획 작전을 계속하고 있으며 도 전역에 대해 3중 차단 소독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춘천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에 따라 도입된 마을버스 봄봄이 시범 운행에 나섰습니다. 춘천시는 버스 노선 개편 시기인 오는 15일까지 시범 운행을 벌인다며 시범 운행 기간 동안 승객은 태우지 않고 기계 작동과 안내방송 등을 중점 점검합니다. 마을버스 봄봄은 3개 권역으로 나눠 운행될 예정이고 읍면에서 중앙시장까지 왕복하는 30개 노선에 투입됩니다. 학교 청소원 등 특수운영 직군의 정년 유예 기간을 놓고 입장차를 보였던 강원도 교육청과 학교 비정규직이 오늘 최종 합의했습니다. 도교육청은 학교 청소원과 당직 전담원, 출입문 개폐 전담원과 열람실 관리원 등 4개 직종 근로자 중에서 1960년 2월 29일 이전에 출생한 근로자는 정년 퇴직이나 유예 기간 2년 만료 후 1년 더 기간제 근무를 보장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번 합의 사항을 적용받지 않는 기간제 채용은 사전 심사를 진행해 학교 현장에 혼란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의 한 음식점 여자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가 적발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춘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새벽 춘천의 한 음식점 여자 화장실 변기에서 식당 주인이 초소형 카메라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식당에서 일하던 30대 A씨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물 등을 확인해 A씨를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같은 학교 친구를 폭행해 돈을 빼앗고 옷을 벗겨 몸에 낙서한 고등학생들의 퇴학 처분은 마땅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법 행정 1부는 도내 모 고등학교 A양과 B양 등 학생 2명이 학교장을 상대로 낸 퇴학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이들은 같은 반 친구인 C양이 평소 말수가 적고 답답하다는 이유로 수차례 폭행하거나 옷을 벗겨 강제 추행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